기호를 알면 성격이 보이는 원소, 화학자 엄마가 들려주는 원소와 주기율표 이야기, 도영실 지음. 엄마가 화학자래. 읽어볼까? 혼자서도 빛이 나는 솔로, 원소. 물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종이, 유리, 나무, 철, 플라스틱, 도자기. 잠시만 살펴보아도 수많은 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물질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하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밝은 햇살에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깬 뒤 씻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햇볕을 듬뿍 받고 자란 곡식과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집을 나서죠. 지아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나도요. 길가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걷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학교에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다다르는 동안 어떤 것들을 사용했나요? 시계, 이불, 비누, 수건, 로션 같은 생활용품에서부터 씻고 먹은 물, 쌀과 채소를 비롯한 먹거리,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동수단까지 다양한 물질을 사용했을 거예요. 일상을 잠깐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모두 어디서 왔을까요? 글쎄요. 그 종류를 하나하나 센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많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글쎄요.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의 물질과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주 먼 옛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네 언덕길을 자주 걸었어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덕길을 걸으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죠. 어느 날 아침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언덕을 걷던 그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잘 들고 있어요? 네. 그때 길가에 바위에 붙은 조개 화석을 우연히 발견했죠. 바위에 붙은 조개 화석?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 언덕이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였을 수도 있겠구나. 유레카! 조개화. 유레카는 아니죠. 조개 화석을 바라보며 그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구름이 낀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그의 머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또 한 번 스쳤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모여 비가 되고 땅에 내린 빗물이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고 뜨거운 햇빛을 받은 강물과 바닷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는 순환 과정을 떠올린 거예요. 순한 게 아니라 순환 과정입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 물, water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워럴 했습니다. 아니에요? water, 영국에서는 water.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탈레스입니다. 예, 목 샤요. 탈레스는 물질의 근원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뭘까? 왜 그럴까? 아니, 근데 뭘까, 왜 그럴까 하면 무엇에 대한 건지 모르잖아요. 아, 맞네요. 예리하시군요. 이후 과학자들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과 입자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원소의 정체를 마침내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마침내 하나씩 아니야 둘씩이야. 한 챕터만 읽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그러면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언급만 할게요. 원소의 정체를 마침내 하나 둘씩 알게 되었고 원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주기율표 말이죠. 예. 결국 인류의 역사는 물질의 근원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철학, philosophy, 인문, 연금술, 의학, 과학 등 다방면에서 발전이 이어졌죠. 자, 그럼 다음에는 사원소설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되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진 얘라고 하면 안 덕동. 돼요.
지금 만약 이분이- 이분이 살아있다면 천만 내라고 살이다. 안 했어요. 그렇게 잘못 아, 들은 죄송해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원소설을 주장했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원소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이라는 현대식 개념은 1661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이 처음으로 제시했죠.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쪼개지지 않는 순수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예요. 108번네 아닙니다. 이 중 90여 가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잘 찍고 있어요? 화면에 잘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랍니다. 원소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니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물은 원소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원소가 모여 만든 화합물일까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 H 원소와 산소 O 원소로 분리됩니다. 띠딩 하고 분리가 되죠. H는 지우고 O는 지하인가요? 물이라는 물질로 존재하던 수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소가 아니에요. 수소와 산소 두 원소가 만든 화합물이에요. 주기율표에는 수소와 산소처럼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원소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모두 주기율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소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이래요? 즉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가장 기본 성분은 원소라고 할 수 있죠. 원소가 뭐라고요? 가장 기본 원소와 주기율표를 좀 더 쉽게 살펴볼까요? 네. 수산시장이나 생선가게에 가본 적 있나요? 생선가게 앞에 놓여있는 좌판에는 여러 종류의 바다 생물이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죠. 예를 들어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푸른 생선끼리, 갈치, 조기, 여기까지 읽어야겠네요. 가자미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몸을 가진 생선은 그와 비슷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녹음 중이잖아요. 촬영 중인데 왜 이렇게 앓는 소리 하세요? 다리 아파요. 조금만 들고 계세요. 저 몸을 가진 생선은 그와 비슷한 생선끼리 진열되어 있어요. 진짜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싱싱한 해산물? 그렇게 웃으시면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요. 자, 생선뿐만이 아닙니다. 시원한 국물 맛을 책임지는 바지락, 백상합, 굴, 홍합 같은 조개류, 꽃게나 새우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진 갑각류 등 비슷한 종류별로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선 가게 좌판을 바닷속 생물들의 주기율표라고 하면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고등어, 꽁치, 갈치, 굴, 새우, 멍게 뭐라고요? 굴, 새우, 멍게 바닷속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기율표에서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끼리끼리 모여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이때 원소들은 족 패밀리와 족과 주기 죄송합니다. 피리어드에 따라 정렬되어 있어요.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주기는 가로줄을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모두 다른 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원소들도 각각 족과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즉 몇 주기 몇 족 원소인지만 알아도 종류와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주기율표에 숨겨져 있는 규칙성과 비밀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자연의 신비로움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